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고요. 현대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은 전통 문화는 더 이상 낡은 것이 아닌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통이 매력적인 전북 나들이,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모두가 잠든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맞은편 전주천 둔치를 따라 길게 장이 늘어선 이곳은 도깨비 시장입니다. 이른 새벽 반짝 장이 섰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진다고 해서 도깨비 시장이라 불리죠. 새벽 4시, 새벽 4시에 나와갖고 준비 다 하고 나면 한 6시쯤 손님이 나와요. 네. 자, 농가에 가서 밭대기도 갖고 오고 경매장 가서 경매도 받아오고. 4시 반. 그리고 이거 정리하고 가려면 그 정도 안 하고는 안 돼요. 집에서 갖고 온 것도 있고요. 이제 남부시장에서 사는 것도 있어요. 겨울 새벽 추위를 뚫고 나온 누구보다 부지런한 상인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잠깐 몇 시간만 열리는 도깨비 시장을 찾은 부지런한 손님들. 이 봄동은 얼마고? 봄동은 언니 3,000원. 이건 지방 거고 이건 남도 거야. 언니 이거 섞어서 섞어서 무쳐 먹어? 저쪽에 이거 봄동 사고, 봄동. 봄동 사고 튀김치 사고. 봄동 이게 무쳐 먹어, 재료 먹어도 맛있어. 여기 종종 나오세요, 도깨비시장? 예, 종종이 아니라 뭐 여기 매일 나오다 그렇지. 아침에. 설 들어온 게 진짜 장도 봐야 하고 그래서 나왔다고. 이게 도깨비시장 종종 오세요? 예, 잘 와요. 저는 여기가 싸고 편리하고 뭐든지 오면 있고. 아침 9시면 언제 시장이 열렸냐는 듯 사라지는 시장인데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상인들과 손님들의 모습에서 오늘도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도깨비 시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 냄새 풍기는 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 봅니다. 먼 옛날 과거부터 치자면 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남부시장인데요. 그 옛날 호남 지역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다고 하죠. 전성기 때는 전국의 쌀 시세가 바로 이곳 남부시장에서 결정될 정도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질 좋은 산물들은 모두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서해 바다의 해산물부터 기름진 평야에서 나온 곡식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모두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전주성 남문 바깥에 섰던 남문장을 계승한 유일무이한 역사적 시장. 우리나라에선 유일한데요. 풍남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시장은 주단, 채소, 약재, 가구 등 골목골목 다양한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곳. 이건기 씨 역시 이곳에서 반평생 넘게 주방용품을 팔았습니다. 제가 온 지는 여기가 63년도에 왔는데 장사는 75년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남부시장의 터줏대감인데요. 이건기 씨보다 더 오랜 시간 남부시장을 지켜온 사람은 이제 찾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지. 근데 하다 보니까 그건 50년이란 세월이 훌쩍 넘어버리고 아들이 이걸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딴 사람들은 그 대물림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히 그래도 큰아들 여기 목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장문을 싹 만들었었어요. 이게 동서남북을 해갖고 장문을 만들어가지고 8월 15일 광복절 날은 이 남부시장이 전체가 다 쉬었어. 그때는. 그의 기억 속엔 여전히 시장의 역사가 생생합니다. 한때는 호황을 누렸지만 인터넷과 대형마트에 밀려 찾는 손님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옛날에는 이제 아양병 생기고 그 뒤에 대형마트 생기고 뭐 또 큰 백화점도 오고 해가지고 이 나무시장이 너무나 침투되어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나무시장을 떠나려고도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금년 소망이 있다면 이제 금년에는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없어지고 예, 다 모든 국민들이 그냥 좀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이제 그거고. 전통시장답게 정겨운 옛 물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나무 제품으로 다 팔고 플라스틱 제품은 하나도 없고 쇠 제품도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는. 어떤 거 파세요? 장 담을 때 용수도 팔고 용수 이렇게 떠낸 거, 장 떠낸 거. 대나무로 된 건 다 팔지 여기서. 돗자리도 팔고. 우리 딸이 석 달 만에 여기 왔는데 다라이 속에다 눕혀놓고 요즘 보다가 이놈 샀어. 그게로 43년 됐어 여기 와서 중앙시장에서 와갖고. 40대 후반의 나이에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낸 이정자 어르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이곳에서 5남매를 키워냈습니다. 갈 때 올 때 없다가 남부시장으로 온다고 온 게 기분이 막 들떠갖고 좋았지 그때는 마음이. 갖고 형제가 우리 아저씨 동생 때문에 요리 와갖고 처음에 노전보다 요놈 장 많을 때 이 가게 장 많을 때가 제일로 기뻤어. 잠이 안 왔었어 그땐 좋아갖고. 몸이 아파 한때는 가게를 접어야 할 위기도 있었지만요. 단골 손님들의 성화에 회복하자마자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자 어르신이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 많을 때는 줄 서서 사갔지. 그때는 명절 때 옛날에는 막 향내촌 구이 그런 데서 막 석자갈 180개씩 사갔어 그때는. 가게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가게를 찾는 손님들 역시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시장에 온 이상 빠지면 섭섭한 재미, 바로 먹는 재미죠. 먹거리가 풍성한 고장 전주. 그 가운데서도 시장 인심은 푸짐하고 넉넉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많고 많은 음식 가운데 정초에 먹어줘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애군을 쫓아준다는 믿음이 담긴 음식, 바로 팥죽입니다. 후후 불어먹는 맛이 일품인데요. 이곳 역시도 전주 남부시장의 역사와 함께한 곳입니다. 지금 한 30년 넘는데요. 저희 언니가 한 20년 정도 하고 그리고 언니가 좀 몸이 불편해서 제가 이어서 한 13년 정도 되고 지금 그래서 쭉 3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어요.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 매일 아침 요 동글동글한 새알을 직접 빚는 일입니다. 손님 상에 팥죽이 나가기까지는 5분여. 하지만 1시간 동안 팥을 삶고 새알심의 쫄깃함을 위해 10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고 보통 정성을 쏟는 게 아닙니다. 또 시장을 알리는 일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저희 가게뿐만이 아니라 남부시장에 여러 이제 가게들도 있고 음식점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제 어디는 뭐가 맛있다고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어디 가면 뭘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많이 여러 가지로 같이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짧게는 30여 년, 길게는 반평생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묵묵함.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그들이 전통시장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식사하시고 나가시면서 정말 어디를 가도 여기 이마 못 따라온다고 다 그러고 나가셨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힘이 솟아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전통시장. 그리고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 힘든 일상이지만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진 요즘, 여러분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각자의 방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이 함께 모여도 대화도 없고 도통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인 분들은요,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죠. 우리의 전통놀이를 즐기며 선조들의 지혜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주 한옥마을. 이곳에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놀이터 마루다리인데요. 널따란 마당과 한옥 공간에서 지금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전통 놀이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우리놀이터 마루달은 전국 최초의 전통 놀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고요. 전통 놀이 중에 고노와 쌍욕 같은 한놀이부터 70년대, 80년대 어른들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사방치기, 비석치기, 딱지치기와 같은 놀이, 그리고 현 시대에 맞게 디지털 놀이로 다시 콘텐츠를 재개발한 그런 놀이들까지 한 20여 가지의 콘텐츠의 놀이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당엔 말 그대로 놀이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오, 이겼다. 우와, 이거 가져간다. 맞아. 이 놀이 기억하세요? 두툼한 종이를 접어서 만들어 놀았던 딱지치기. 어렸을 때는 뭐 놀 게 없어가지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매번 이런 놀이 하고 놀았었는데 요즘 애들은 핸드폰만 보고 놀잖아요. 그래서 좀 아들이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좀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 옛날 꼬꼬마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추운 날씨쯤은 놀이를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비석치기는 예전에 이제 돌을 가지고 돌을 세워놓고 이 자기 돌을 가지고 이제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네모나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룰은 비슷하고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난생 처음 비석치기를 해보는 아이들. 아이의 모습에 아빠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저 이제 부산에서 왔는데 뭐 어릴 때 뭐 이런 비슷한 놀이를 해봤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또 이제 아기 데리고 왔는데 정말 좋네요. 아빠랑 하니까 재밌었어요. 이곳에선 엄마 아빠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통놀이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놀이는요. 두 사람이 땅바닥이나 널판에 여러 모양의 판을 그린 다음 서로 말을 많이 따거나 상대방의 집을 차지하기를 겨루는 민속놀이 고누입니다. 집에서는 핸드폰 하고 TV 보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전통놀이 하는 게 재밌었어요. 전통놀이가 이렇게 재밌고 아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인지 몰랐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통놀이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숨겨진 문화와 지혜까지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제 양반이나 귀족들 대상으로 했었던 놀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처음 들어왔다고 해요. 컴퓨터와 휴대전화 게임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도 전통놀이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전통놀이라는 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되게 시시하고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접하고 나서 재밌고 중독성도 강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걸 봐가지고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네, 이제 게임 하다가 그냥 질 것 같아서 그냥 마음 포기하고 있었는데 막 역전승도 하고 하니까 진짜 짜릿하고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쑥스럽거나 어색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통놀이? 이러면서 재미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들어오시는데 막상 해보시고 나면 진짜 30분이고 1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되게 뿌듯하고요. 한쪽에선 어릴 적 뜨끈한 아랫목에서 즐기던 다양한 놀이들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놀이가 그 옛날에 있던 고울모듬이라는 옛날 놀이를 현대화해서 새롭게 창작한 놀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런
저희 우리나라의 명소들도 알 수 있고 그 명소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어서 여러분 좀 지식을 넓힐 수 있기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 같아요. 와, 실뜨기 하는 모습 오랜만이죠? 어린 시절 한 번쯤은 해봤던 친숙한 놀이. 추억을 소환해주기도 하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놀이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전통 그런 게임에 있어서 이렇게 몰랐던 거를 이런 곳에 와서 체험을 하니 알게 된 그거에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전통놀이를 알리기 위해 탄생한 공간 마루달.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는 전국 최초로 생겨난 만큼 앞으로 우리의 전통놀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놀이터 마루달이 앞으로 전통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전통 놀이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그런 놀이들을 통해서 많은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친구와 친구가 놀면서 그리고 가족과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놀면서 많은 즐거움과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전통 놀이들 중에 단절되어 있는 그런 놀이들까지도 쭉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통놀이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추억도 쌓고요. 즐거움도 얻어가는 시간 보내보는 거 괜찮겠죠?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멋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장신구와 생활소품에 활용된 전통 매듭인데요. 조선시대부터 흘러내려오는 전통 방법이고요. 이거는 옛날에는 그 귀족들이 사용했던 기법들이고요. 임금님을 위해서 이 매듭은 국화매듭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 가마나 이런 곳에 장신구로 썼고요. 옛날에는 귀족들이 많이 썼지만 조선 후 조금씩 흘러서 서민들도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소품을 빛나게 해주던 전통 매듭. 우리의 전통 매듭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움이 특징입니다. 전통 매듭은 실이 한 줄이에요. 이 누리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지금 15마 정도 되는 작업으로 한 건데 한 줄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두 개 겹쳐서 이렇게 끝날 때까지 이 두 줄로만 끝나거든요. 하지만 서양 매듭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물고기 한 마리 떠났는데 이게 지금 실 10가닥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서양 매듭은 이렇게 줄이 많아요. 실을 많이 가지고 놀아야 할 수 있는 작업이 서양 매듭이에요. 끈을 꼬아 만들어내는 이 매듭 방법만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기본으로 많이 쓰는 가락지 매듭. 어르신들도 제일 추억에 많은 게 이 가락지 매듭은 인연이라는 뜻도 있고요. 저희 장신구로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핀대 위에 이쁘게 올려진 사각 생적 매듭이라고 해요. 얘는 행복과 행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국화는 의미가 번창하라는 경우도 있고 자선과 부자되라는 뜻과 건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활에 멋을 더해주던 매듭. 최근엔 우리의 전통 매듭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각종 인테리어 소품이나 액세서리 등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매듭의 매력에 빠져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당한데요.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매듭은 지금 체험하고 있는 팽매듭이나 이 매듭은 네이스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자유롭게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이 기법은 뭐 등산 갔을 때나 낚시하신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팽매듭을 많이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좀 쉽기도 하고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어서. 기본법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객은 지금 팔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사자가 되고 돼서 얘가 올라가고. 네, 전통 매듭 관심 되게 많았는데요. 언제 한번 배워야지 했는데 보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차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색깔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팔찌나 목걸이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배워가지고 제가 쓰려고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착용하기. 물건에 대한 애착도 훨씬 커질 것 같죠?
너무 뿌듯해요. 이거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와,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연희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매듭의 매력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법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한 가지만 기법을 아셔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잠자리 만들어 뿌러지도 할 수 있고 실생활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매듭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공예. 실을 엮고 조여가는 전통 매듭 공예를 통해 우리 일상도 더욱 아름답게 꾸며가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담담하게 뚝심과 정성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전통. 묵묵한 그들의 걸음걸음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